확률 변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울 겁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시를 하나 들고 예시를 하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정이가 있는데요. 민정이가 동전을 10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팔굽혀펴기를 해야 된답니다. 자, 표본 공간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 헤드,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T, 테일, 꼬리로 표기를 할 때요.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총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표본 공간 전체를 다 나열을 해서 나타내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를 묻고 있어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동전은 첫 번째 동전의 앞뒷면 그 실현과 무관하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죠. 이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두 개. 두 번째 나올 수,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두 개. 그래서 몇 개까지 있어요? 10번째 것까지 있고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1024개입니다. 한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1024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 굉장히 몇 번째 앞면이 나왔고 몇 번째 뒷면이 나왔는지 전부 다 표기를 해주는 방법인 거죠. 아주 광대한 정보, 방대한 정보인 건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그런 방대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번 팔굽혀펴기 해야 되는지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의 표본 공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죠? 표본 공간이 너무 크죠? 우리의 목적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축소를 해서 생각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본 공간에다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이 표본 공간은 임의의 원소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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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몇 번째 앞면이 나왔고 몇 번째 뒷면이 나왔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뭐만 관심 있어요? H가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 6번 나온 거. 이 6, 뭐 앞면이 뒷면이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이 6이라는 숫자, 내가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 숫자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요거 관심 없어요. 요것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자, 확률 변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는 영어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단하게 복잡한 정의가 아니죠.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한 줄짜리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통계학과 졸업생들 아무나 붙잡고 확률 변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답변을 대부분 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변수에서 파생되는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상 반 정도는 합격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주차나 두 번째 주차쯤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나중 가면 더 어려워지나요? 어느 때가 제일 힘든 시기인가요? 공부할 때?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개념들을 막 습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낭패를 보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 잘근잘근 거의 가루가 될 때까지 씹어가지고 네,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한 줄짜리 정의니까요. 그래봐요. 자, 강의 노트에 보시면 제가 주석을 몇 개 달아놨어요. 첫 번째 주석에 뭐라고 써있냐? 확률 변수는 각 표본 공간의 원소마다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킨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확률 변수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예시들을 많이 많이 습득을 해서 확률 변수의 정의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1024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의 원소는 어디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지금? 6으로 대응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얘가 하나의 원소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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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H, H, T.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 중 하나잖아요. 그죠? 얘를, 얘를 어디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숫자 6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죠. 오케이? 숫자 6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다. 다른 원소들도 있잖아요? 다른 원소들, 나머지 1023개의 원소들은 어떻게 해요? 냅둡니까? 아니요. 다 하나씩 숫자를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부여해줘야 될 숫자를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HH 해가지고 전부 다 H인 애는 어디로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참고로 원소 대응 기호는 여기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더 그어 놓습니다. 어디다 대응시켜줘야 돼요? 10에다 대응시켜줘야 되겠죠. 또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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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6번 나오고요. 뒤에 T가 4번 나왔습니다. 얘는 어디다 대응시켜줘요? 똑같이 6에다가 대응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같은 6으로 대응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다른 애들도 알아서 이제 1021개 남았죠. 대응시켜 보시고요. 그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수 개념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죠. 관심 없었었겠죠.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로든지 일단은 대응이 돼야 됩니다. 남겨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즉, 표본 공간을 이렇게 도식화를 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을 도식화를 했을 때 여기에 원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C1, C2, 이런 애들이 C3, 이런 애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어디에다 대응시키든지 일단은 다 대응을 시켜야 돼요. 얘를 실수 공간 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는 이렇게 그립시다. 이런 느낌으로. 자, 뭐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요. 대응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C2는 이런 식으로. C3는 같은 애로 대응시켜도 죄 짓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나하나. 남겨진 애가 요 표본 공간 내에는 있으면 안 된다. 공역에는 요 대응을 당하는 쪽의 집합에는 빈칸이 막 있어도 되죠. 빈칸이 엄청 많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대신에 여기 있는 애는 싹 다 옮겨줘야 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갖다 집어넣어서 결과가 뭐가 나올지가 이런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매핑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보통은 대문자 x, 대문자 y 이런 애들로 써요. 대문자 알파벳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확률별에서 하나만 쓰면 x를 많이 써요. x라는 애를 통해서 얘가 f 같은 애인 겁니다. 우리가 fx는 y라고 하면 x를 f를 통해서 y에 대응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 f 자리에 x가 들어가고요. x 자리에는 표본 공간에 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애는 뭐겠어요? fx니까 xc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xc라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c라는 애가 x라는 함수 확률 변수로 인해서 xc라는 점에다가 대응이 돼 버렸다, 되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점이 뭐예요? xc1이자 xc3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xc2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가가지고 대응이 됐으니까. 오케이?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확률 변수는 확정적인 대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라고 라고 해가지고 이 확률 변수가 어, 어떤 결과를 확률적으로 여기에다가도 갖다 주고 저기에다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일단 함수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함수라는 거는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갖다 배달을 해주는 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시에서 보면 우리가 얘는 10개짜리 앞면이 10개짜리 나온 거니까 10에다 갖다 놓고 얘는 앞면이 6번 나온 거니까 6에다가 갖다 놓는 거지. 얘가 6이었다가 5였다가 4였다가 3이었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대응이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대응을 확정을 해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다룰 때 편하지. 앞면의 개수 내지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표본 공간 안에 원소가 그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를 나타내는 숫자가 막 바뀌고 있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에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확률은 어디에 있어요? 확률은 여기에 있죠. 표본 공간에 네, 있죠. 표본 공간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내용을 복습을 했다면 표본과는 뭐예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확률 실험의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그죠? 확률 실험은 뭐예요? 바로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확률 실험은 어떤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랜덤할 때, 제가 틀렸네요. 제가 저렇네요. 자, 죄송합니다. 확률 실험이라는 거는 반복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랜덤으로 나오는 어떤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시행을 말한단 말이에요.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지금처럼. 그랬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확률 실험의 특징이고 그런 애들을 싹 다 나열해서 묶어 놓은 게 표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결과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확률 실험의 결과로서.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기 이전에는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전을 10개 실제로 던지기 전에는 앞면이 10번 나올지 6번 나올지 5번 나올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확률 변수가 결과값으로 갖는 이 숫자도 함수값으로 갖는 숫자도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앞면이 몇 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던지기 전까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고요. 확률 변수는 세 번째 주석입니다.
확률 실험 결과에 숫자적 규칙을 부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률 실험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분석 대상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확률 실험 상황, 그리고 표본 공간 이렇게 있을 때 얘에다가 지금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 케이스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앞면, 뒷면이라는 어떤 그 숫자가 아니라 경우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숫자로 대응을 시켜주면 우리가 10번 나왔어, 6번 나왔어, 앞면이. 이렇게 얘기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케이스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어떤 그 개념인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가 없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확률 변수가 이런 상황에, 이런 확률 실험 상황에서는 무조건 얘는 10으로 대응시켜야 돼. 무조건 얘는 6으로 대응시켜야 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대응을 시키는 게 확률 변수의 묘미예요. 그리고 그런 자유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공식이면 골치가 아플 일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되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가 뭘 나타내는지 그 대응 관계가 뭔지부터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꼽힌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안 주어져 있다면, 정확히 안 주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변수, 알지 못하는 ABC 정도가 주어져 있고, 이게 그대로, 이 형태는 그대로 주어져 있지. 대응 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의 함수들을 다뤄왔단 말이에요. 확률 변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x 자체가 x라는 애를 f를 통해서 fx로 보내는 이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첫 번째로 대응 관계가 이 f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 관계를 수립해라 이런 문제들이 많고요. 또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이 대응 관계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대응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함수를 대응 관계부터 이해를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요 지금 그림에서 한 개의 특징이 있거든요. 관찰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특이하게 그려놨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수능 수학 공부할 때, XY 또는 XFX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렸나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 없죠? 왜요? 왜 이런 식으로 안 써놓습니까? 문제 풀 때는 적어도 없죠. 왜요? 보통 어떻게 그려요?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뭐, 근이 한 개니, 무슨 기울기가 0이니,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어렵죠, 이런 거. 근데 그림 자체가 얘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왜 다르게 생겼습니까?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저는 이걸 이렇게 그렸을까요? 정의 여기? 정의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왜요? 확률 변수의 정의를 다시 보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란 말이에요. 정의역의 형태랑 공역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공역은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실수 집합인데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실수 집합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정의역이. 여러분들이 함수에 확률 변수 x 함수에 인풋으로 집어넣는 값이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숫자예요? 아니죠. 얘가 숫자입니까? 아니죠. 애당초 숫자를 안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선에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애당초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요 구조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다 였다가 투영해가지고 대응시켜가지고 여기서 놀고자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주석 2번으로 2번인가? 3번으로 돌아가서 숫자적인 규칙을 부여를 해서 확률 실험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분석 대상을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돼요? 얘가 지금 복잡해요. 실수 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대소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리 관계가 아니라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소들 간에. 1과 3은 요 사이에 2의 거리가 있죠. 쭉쭉쭉쭉 H랑 쭉쭉쭉쭉 T랑은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대소관계 있어요? 대소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규칙이.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손으로 세야 돼요. 뭘 하려면. 1024개를 다 세고 있어야 돼요. 얘 확률은 얼마고, 쟤 확률은 얼마고. 그럼 저 케이스에는 얼마고, 저 사건의 확률은 얼마고. 다 세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전 10개 던지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갔는데 100만 원을 들고 가봤다고 해봅시다. 슬롯 머신을 계속 땡겨요. 오늘 안에 파산할 확률은? 그럼 이제 슬롯 머신 몇 번 땡기겠어요? 뭐 몇십 번 막 이렇게 땡기겠죠? 그럼 그 몇십 번 가지고 다 이걸 나열을 해가지고 그럼 몇십 줄, 몇백 줄짜리 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손으로 세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언제 파산하는지만, 언제 여러분들의 남은 자금이 빵이 되는지만 궁금하지? 각 슬롯 머신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고, 7이 뭐, 7, 사과, 그다음에 뭐, 건물, 이렇게 나왔는지, 건물, 사과, 사과, 이렇게 나왔는지 관심 없단 말이에요.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만 관심 있지. 이런 정보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숫자로 바꾼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여러분들이 언제 카지노가 얼마나 빠르게 100개 먹을 수 있나, 이런 걸 계산하는 데 쓰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확률 실험, 확률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주요한 확률 변수들을 공식화해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본질에는 그 공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응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대응 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 확률 변수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잘 아는 거. 표본 공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건, 확률 변수까지의 구조를 잘 아는 게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